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정 안 되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 치아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일 텐데요.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층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자연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연세 이다운 치과 임정민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임플란트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인공치아를 심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을까요? 네, 반은 맞고 이제 네. 반은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인공치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씌운다라고 표현하죠. 네. 크라운도 인공치아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쓰는 틀니라는 것도 인공치아의 일종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 주로 임플란트거든요. 치아를 완전히 빼낸 다음에 뿌리, 몸통, 머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공적인 재료를 넣는 걸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공치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정확합니다. 네. 저는 또 치과 하면요. 충치 치료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임플란트와 충치 치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충치 치료라고 하면 저희가 치아의 머리 부분, 네. 그러니까 입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흰색, 그게 이제 머리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파내고 이제 지저분한 걸 다 긁어낸 다음에 다시 깨끗한 재료로 메워 넣어서 치아를 쓰는 게 우리가 충치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머리 부분이 손상된 거를 넘어서서 뿌리 부분까지 충치가 진행이 되면 뿌리 부분은 우리가 메꾸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를 교체하고 이제 몸통과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뿌리의 손상 여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예전에는 임플란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요즘엔 추세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일단 임플란트가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 단어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도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요. 젊은 층은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나이대에서 많이 좀 우리가 겪게 되는 일종의 질환인데 뿌리까지 썩어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빈번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조금 대중화되면서 충치 치료를 여러 번 하느니 그냥 임플란트로 쉽게 그냥 해결을 해버리자 라는 게 환자분들의 인식이기도 하고요. 치과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덜 고생시키는 방법이라는 인식도 저희도 조금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자연 치아를 살려 쓰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훨씬 고생인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너무 깊게까지 생겼을 때 임플란트를 젊은 분들이 하게 되고요. 사실은 더 젊은 층에서는 외상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때 머리가 완전히 부러지면 뿌리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머리를 만들어 놓기가 어려우니까 뿌리부터 교체하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노년층에서는 사실은 이가 흔들려서 그런 것 때문에 이를 뽑게 되는 잇몸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여전히 제일 많고요. 어쨌든 내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심는다는 개념인 만큼 이게 꼭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감각이 둔해요. 우리가 뜨겁고 차가운 걸 느끼는 감각도 임플란트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가 씹었을 때 돌 씹으면 화들짝 놀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감각은 대부분 치아 주변에 있는 인대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잘 모르게 입안에서 뭐가 부러졌다면서 오시는 분들 꽤 있는데 너무 딱딱한 걸 씹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는 게 조금 둔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치아 인대가 이제 치아를 뽑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인대가 있음으로써 약간의 쿠션 역할을 다른 관절들에서도 다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 힘을 치아 인대에서 일부 받아주던 걸 오로지 우리가 뼈에서 받게 되니까 뼈에 가해지는 부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조금씩은 있어서 자연 치아보다 절대로 좋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네. 인대 때문에 감각을 좀 둔하게 느낀다 이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대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감각을 둔하게 느끼는 거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사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임플란트는 한번 씹고 나면 평생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건 임플란트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랑 몸통이랑 머리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뿌리는 우리가 뼈에 박혀 있는 거고요.
몸통은 뿌리랑 이제 나사로 조이는 형태고 네. 그리고 몸통과 머리는 우리가 접착제로 붙이는 구조인데 그래서 접착제로 붙인 게 뭐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는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럼 머리를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접착제가 얼마나 딱딱한 거에 쓰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좀 상황이 다른데 네. 무조건 또 딱딱한 걸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혹은 뭐 나사가 풀리는 경우 우리 뭐 모든 구조물은 나사가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뭐 교체하면 되는데 뭐 나사가 부러지면 조금 이제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생기고 그래서 제일 결정적으로 여기서 알고 가시면 좋은 건 뿌리가 얼마나 뼈에 잘 박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서 그것만 유지가 잘 된다면 수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뿌리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는 자연치아에서도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세균 감염 혹은 이제 뭐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이 두 가지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는 사실은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가끔씩은 생기고 네. 뭐 사람에 따라 2, 30년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임플란트가 이제 대중화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대중화된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실은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이제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망가지는 게 우리 머릿속엔 없던 개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치료니까. 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 네. 이제는 망가지는 거에 대한 재치료가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임플란트도 한번 심었다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까요? 일부 있는데 사실 네. 뭐 치과 공포증이 크신 분들 네. 뭐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대부분은 전신질환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출혈성 질환이 짙은 분들 임플란트도 어쨌건 이를 뽑고 뼈에다가 우리가 구멍을 뚫고 하는 뭐 수술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뭐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는 뼈에다 심는 거니까 네. 심을 수 있는 뼈가 너무 없는 분들 아. 네. 뼈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뭐 뼈 이식을 동반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못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많이 만들어서라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트릴리를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전신질환이 아무래도 조금 제일 걱정이기는 해서 당뇨 있는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인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도를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기다렸는데도 고정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몇 번 시도하다가 틀리로 좀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주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점 주의해 볼까요? 일단 임플란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이 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물이 껴도 잘 몰라요. 오. 네, 그게 이제 네. 최대 단점이라서 네. 잇몸이 훨씬 관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도 이제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때 네. 음식물이 잘 안 고일 수 있게 해드릴까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감각이 둔하니까 네. 딱딱한 걸 씹어도 잘 몰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단계별로 부드러운 거 씹었을 때, 뭐 딱딱한 거 씹었을 때 조금 구분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뭐 감각 연습을 하는 개념 이런 거네요. 맞아요. 내가 이제 잘 씹긴 하는데 네. 뭐 너무 딱딱한 걸 씹으면 어느샌가 뭐 쉽게 부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음식물 끼는 거 잘 빼는 훈련.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음식물 끼는 거 자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구석구석 또 찾아가지고 청소해드리고 이런 게 되게 사실 빈번한 이제 사후 관리의 일종인 것 같아요. 술, 담배는 어때요? 술, 담배는 사실은 하고 난 후라기보다는 네. 초기에 이제 임플란트 시작할 때 그때 조금 제일 중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초기에는 뼈랑 잘 붙는 게 중요한데 뼈랑 잘 붙으려면 혈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한 게 중요한데 네. 흡연하게 되면 일단 주변이 건조해지고 아. 혈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네. 뼈가 잘 안 붙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치료 시작하기 전에 흡연하면 요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봐도 실패하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은 흡연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흡연을 좀 줄이고 시작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참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 금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도 2, 3년마다 바꾸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 입장에선 조금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비싼 돈 주고 사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건 뭐 우리가 인공 부품이라서 관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액정도 깨지면 우리가 밖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치아 머리 깨지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 우리가 다 조심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치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아를
뭐 다시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거를 100% 재현하는 건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뭐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자연치아를 오래 쓰는 게 중요한데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임플란트로 빨리 갈아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치아 뭐 살려 써보자고 해서 1, 2년 동안 뭐 괜히 쓰다가 망가지면 혼자는 실망만 커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저희도 뭐 시간 노력 투자했는데 이게 실패하면 좀 어려워서 어쨌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없을 때는 빨리 갈아타자.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는 만능이다 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연세 이다운 치과 임정민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